민주당이 MB 정권,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모양새죠. 오늘 이 소식과 함께요. 범여권에서도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유한을 반장이 함께 이 소식을 다루겠습니다. 100명이든 1000명이든 난 한 놈만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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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한 놈만 팬다.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의 명대사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선 MB정부 습격 사건 펼쳐지고 있습니다. 포스터 속 주인공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런 불법 사찰이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됐고 비정상적 수집 문건은 20만 건, 사찰 대상자는 무려 2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누구를 저격하느냐? 김태년 원내대표 말에 정답이 있습니다. 당사자인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은 사찰 보고서를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선거 공작이라고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일인데 뻔한 정치적 공세로 은폐하려 하려는 처신입니다. 네, 바로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 후보입니다. 당시 사찰 정보를 받아본 데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국무총리실로 돼 있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는데요. 그러니까 박 후보도 몰랐을 리 없다 이겁니다. MB정부 사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명진 스님도 소환됐습니다. 명진 스님은 자신의 승적 박탈이 국정원의 공작으로 이뤄졌는데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고 박 후보도 여기 연루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공작 중 하나는 벤땡리 이런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처럼 자신에 대한 유언 비어를 신자들 사이에 퍼뜨리는 것이었다고 명진 스님은 말합니다. 벤츠를 타고 다닌다든가 타고 다닌다. 돈이 몇백억 있다든가 돈이 몇백억 있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봉사 취지 끝낼 때쯤에서는 계속 신도들 사이에 회자가 됐었어요. 봉사는 지하주차장이 없거든요. 지하주차장에는 몰래 내려가서 밤이면 나가서 술을 먹고 놀다가 들어온다. 아, 그러니까 보훈사 지하주차장에 몰래 갖다 놓습니다. 보훈사에는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박형준 후보를 저격하는 걸까요? 국민의힘에선 부산시장 선거 판세를 뒤집어 보려는 것 아니냐, 한마디로 정치 개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찰 논란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정원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박형준 후보 캠프도 어제 성명서를 냈습니다. 우기기 정치의 끝판왕이자 치졸한 선거 공작의 군불대기다. 선거가 아무리 급해도 민주국가, 민주정당에서 어겨서는 안 되는 원칙이 있다. 이렇게 여당을 세게 비판했습니다. 국정원이 이를 6개월 동안 탈탈 털었어요. 그때 안 나온 얘기가 왜 지금 나옵니까? 그리고 저는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것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저는 거대한 선거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소속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정치권 한복판엔 내가 있다. 역시 정치운수 구단다운 얘기입니다. 나는 검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40여 년간 끝없이 사찰당해도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사찰을 겁을 낼 정도로 잘못이 많으면 공직자를 해서는 안 되지요. MB 시절 사찰당했다고 떠드는 우리 당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일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야권의 막공세에 선거용 절대 아니라면서 박근혜 정부 때는 황교안 당시 총리도 사찰 정보 보고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전선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의원총회도 열었는데 자리에 들어가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소식입니다. 민주당에선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들의 공약 플렉스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 먼저 1조 원 규모의 서울시 대전환 펀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1조 원 규모의 서울시 대전환 펀드 조성이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이 혁신 생태계 성공의 가장 중요한 3요소는 투철한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인재입니다. 또 그 인재들이 상호 교류하고 성장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만들어 드리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입니다. 그러자 여기에 질 수 없다. 우상호 의원도 원래 예정에 없던 일자리 서울 정책을 내놨습니다. 2조 원 규모의 청년 무한도전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펀드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청년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두 후보 모두 펀드 예산의 절반은 서울시가, 나머지 반은 민간이 출자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5천억, 그러면 각각 5천억 1조 원인데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범여권의 단일화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지도부 회의가 끝난 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의 말입니다. 후보들의 의견이나 또 다른 당의 사항이나 다른 당 후보들의 또 입장이나 이런 것을 잘 감안해 가면서 성사 여부를 잘 판단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자 하는 정도의 공조가 있었습니다. 우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사이에 단일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오늘 실무 협상자도 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김종민 최고위원, 열린민주당은 강민정 원내대표입니다. 양측은 단일화 방식부터 일단 논의해 놓고 다음 달 1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정해지면 곧바로 단일화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입니다. 선거 출마를 하려는 현직 의원은 3월 8일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단일화를 하는 게 현재 목표입니다. 오늘 여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당 오늘 의총 열어 MB 불법 사찰 논의, 박영선 1조 펀드에 우상호 2조 펀드, 막판 재원 경쟁.